체스에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아니, 여긴 어디지? 얼마 전 어떤 광선이 날아온 이후로 기억이 안 나네. 여기는 돌의 나라다. 너는 3000년 만에 깨어난 거다. 하지만 모든 인류는 석화되었기 때문에 여긴 석기시대지. 이런 버러지 같은 놈! 내가 누군지 모르냐? 나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다. 어이 아저씨, 지금 상황 파악을 잘하는 게 좋을 거야. 이런 싸가지 없는 놈들. 김비서 어딨어? 얘네들 한 푼씩 쥐어주고 얼른 가자. 혹시 그 김비서란 사람이 이 돌덩이를 말하는 거냐? 아니, 김비서! 살아남은 사람은 우리뿐인가? 정확히 얘기해야지. 살아남은 건 우리들이고 너는 우리가 깨운 거다. 왜 날 깨운 거지? 일을 해야 하니까. 우린 이제부터 과거 대한민국을 되살려야 한다. 다시 자고 싶구만. 우리는 지금 옆마을과 전쟁 중이다. 저 마을엔 자원이 아주 많지. 그걸 빼앗을 거다. 근데 딱 보니 너처럼 배신할 상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작전을 전달하는데 규칙이 있다. 자, 기린이 먼저 공격 시간이 적힌 쪽지에 퀴즈를 낸다. 1325 곱하기 2345와 같은 곱셈 퀴즈지. 이에 대한 정답을 쓰고 다음 장소로 전달을 한다. 그리고 다음 사람은 이전 곱셈 퀴즈를 검산하고 자신이 4자리 숫자의 곱셈 퀴즈를 만들어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지. 이렇게 전달이 될수록 검산해야 할 문제 수가 많아진다. 그래서 처음엔 1분, 그 다음 2분, 그 다음 4분 이렇게 쪽지가 전달되는 시간이 느려지는데, 그렇게 한 바퀴가 돈 후 기린이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일제히 공격 신호를 보내 침투한다. 만약 배신자가 있어서 시간이 계속 지체된다면 철수 신호에 따라 다른 장소로 이동한다. 아주 훌륭한 작전이구만. 하지만 너희들이 간과한 가장 큰 문제가 있다. 뭐지? 우리는 몇 년 동안 이 작전을 위해 고군분투했다. 나는 구구단을 모른다. 네, 블록체인 정보통 블로킹 331화. 오늘도 채스님, 기린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정희진이 딱 여기 그 대본을 본 순간 제가 본 애니랑 이게 전개가 비슷하더라고요. 딱 눈치챘는데 반갑더라고요. 마무리 아주 좋았어요. 여운인데. 이게 초반에 이게 조금 뭔가 아쉽다, 저의 연기가 아쉽다 싶어가지고 막판에 임팩트를 좀 줘야겠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의외로 그 길본님이 이미지와 다르게 바보톤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네. 내려놓으면 잘하는데 이 내려놓는 게 쉽지 않아서 조금 애를 먹었다가, 그래도 이번에는 좀 마지막에 좀 이렇게 급하게 톤을 수정해서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자, 뭐 한 주간 또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그 정희친 대본에도 보았듯이 그 닥터 스톤이라는 애니를 지금 거의 다 봤는데요. 네. 너무 재밌게 보고 있고, 그러니까 약간 배경 설명하자면 이제 여기 배경 일본이죠. 그러니까 현대 일본인데 어느 날 광선이 쏘아져서 네. 전 인류가 다 석화가 됐어요. 돌이 됐어요. 네. 근데 이 주인공은 3000년 넘게 초를 계속 세면서 이 깨어나길만을 기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과학자거든요. 과학자인데 깨어나면서부터 이제 인류 문명을 재건하는 이제 그런 이제 애니인데, 벌써 지금 몇 년 지나지도 않았는데 막 드론을 만들고 뭐 진짜 엄청나게 많이 발전이 된 상태인데, 사실 이걸 보면서 얘는 3000년 동안 초를 샜는데 블록체인 업계는 뭐 사실 이 정도까지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얘가 항상 하는 말이 이제 과학은 이제 트라이 앤 에러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실패하면서 나아가는 과정이 있다. 이런 걸 보면서 이제 항상 똥볼을 차고 있는 업계지만은 그래도 이런 자세를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을 하다 보면은 이제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마음가짐을 갖게 된 아주 좋은 만화라서 강추합니다. 좀
뭐죠? 그 어린이 과학 만화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굉장히 팩트에 기반한 거예요. 뭐 뭘 넣고 뭘 넣으면은 뭐 플라스틱이 되고 이런 것까지도 다. 그렇죠. 과학적 사실에 기반해서 저는 다 보진 못했는데 그 일부만 보다가 이제 진격의 거인처럼 미루다가 지금 못 보고 있는데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그런 얘기고 물론 이제 말은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실제로 딱 그 자연에 대해서 딱 깨어났는데 이런 과학적인 걸 만들어낸다는 거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게 실제로 막 그렇진 않은데 또 말이 안 되는 거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일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과학이야! 그래서 나 너무 만들고 싶어. 누가 만들고 싶어요? 다 장인들이어서 너무 막 그런데 아무튼 막 말은 안 되지만 유쾌하고 재밌고 신기해요. 어쨌든. 아니 근데 그런 너드들이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네. 그래서 한번 과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보셔도 뭐 전혀 허구는 그러니까 허구인데 과학적인 그런 그 정보들은 다 팩트에 기반한 거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신기한 부분들도 많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잠깐 한마디 더 언급하자면은 노량, 강추 5점 만점에 4점 딱 여기까지. 그 정도예요? 네, 저는 3부작 중에 제일 재밌었어요. 저는 사실 그 첼스님이 노량 완전 꼭 봐라 강추 했는데 4점 주시길래 좀 애매하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좀 4점인 이유는 있어요. 약간 그 외국의 뭐 덩케르크라든지 어떤 전쟁 영화에 뭔가 새로운 요소라든지 이렇게 하는 영화 만듦새가 뛰어나다기보다는 그런 그 전쟁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내러티브랑 그 다음에 그 어떤 기존에 이순신 장군과 일본이랑 이제 그 대적을 했으면은 지금 명나라라는 변수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 세 나라 간의 어떤 힘의 균형을 굉장히 짜임새끼 묘사를 했다라는 점에서 높긴 하지만은 약간 우리나라용 영화이기 때문에 4점이고 그 나머지 1점은 사실은 그런 이제 뭐 놀란 감독이라든지 우리 오펜하이머나 이런 수준의 대작이 사실 5점이고 뭐 4.5점이지 그 정도 급이라고 하기에는 뭐 아직 우리나라가 조금 이제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약간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4점이라서 거의 그냥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는 거의 제일 높게 본 거라서 명나라가 들어오면서 조잡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세 나라의 어떤 그 긴장감을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잘 유지했기 때문에 이것도 만약에 재미없으시면은 제가 환불해드립니다, 진짜. 뭐 마음에 드는 소리라. 진짜 노량은 정말 강추. 이건 뭐 근데 재밌다고 워낙 소문이 났고 저는 이제 뭐 노량 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노량 관련된 이런 영상들이 많이 떠서 좀 보는데 사실 그 노량 해전에 대한 그 조선 그 우리나라 관점에서의 얘기들은 사실 다 많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딱히 막 보진 않았지만 일본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런 사연 그가 왜 조선을 침략했고 뭐 막 그런 스토리들 그리고 이제 참전했던 장수들이 어떻게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우리가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 뭐 이렇게 배우거나 하질 않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는데 그런 것들 보니까 뭐 막 생고쿠 시대 뭐 이런 거 나오면서 딱 봤는데 재밌다. 이래서 노량 그 임진왜란과 뭐 노량 해전 이런 것들이 일어났구나. 뭐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노량을 볼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이거는 사실 놀란 감독이 덩케르크처럼 일본 정세랑 한국 정세랑 비교하면서 계속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오펜하이머도 두 인물을 대비하면서 이제 그려갔잖아요. 그것처럼 일본의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어가지고 지금 퇴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이제 조선은 또 다른 거니까 이렇게 엮어가면 훨씬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어요. 봤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본 게 넷플릭스의 사무라이의 시대라는 그거를 소개하는 그 유튜브 영상인데 거기에 이제
다큐멘터리 주제가 오다 노부나가랑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해가지고 이제 센고쿠 시대의 새 영웅들, 거기서 표현하기엔 영웅들인데 어쨌든 그 일본의 새 영웅들을 뭐 그리는 다큐멘터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그 유튜버도 되게 강추를 했고, 물론 역사적인 왜곡이 조금 있어서 문제가 있지만 재미 자체는 있었다. 일본 역사 알 수 있는. 그래서 저도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볼 생각인데,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사실 뭐 일본 싫어한다고 일본 역사까지 뭐 굳이 막 몰라야 돼, 뭐 안 알아야 돼, 뭐 이럴 필요는 없으니까 뭐 심심풀이로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체스님이 좋은 명작을 보실 때 이제 다른 신작 네. 아쿠아맨 이제 2를 관람을 네. 했습니다. 굉장히 독특하신 아니 아쿠아맨은 뭐 유명하니까. 근데 이제 일단 평점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한 1.5점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원에 비해서 이제 상당히 아쉬웠다. 하지만 이제 그 어떤 이것도 이제 DC 쪽에 속하는 히어로물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DC 쪽에서 이제 우리 망했다 해가지고 이제 전체를 다 리부트 하려고 하니까 네. 이제 이 영화도 이제 같이 이제 사라질 것들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는 나름 잘 마무리하지 않았나. 놀라웠던 거는 그 이제 되게 유명한데 그 안에 여주인공께서 침대에 큰일 보신 그분께서 이제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좀 놀랐고. 침대에 똥을 쌌어요? 그분 모르시나요? 네. 그 빨간 머리 하시는 그분이 지금 현재 엘런 머스크의 이제 그 여자친구이신 그분이 이제 그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이제 놀랐고. 그분 들었어요. 뭐 잘렸는데 일론 머스크가 뭐 막 협박해가지고 그랬다고. 네, 그래서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넷플릭스에 보면은 네. 조니 뎁하고 네. 이혼 과정 자체가 다큐멘터리로 올라와 있어요. 맞아요. 모든 그 법정물이. 맞아요. 저는 이제 한 편 정도 이제 재밌게 봤는데, 아무튼 여배우의 이미지에 굉장한 손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놀랐고, 좀, 영화 자체는 좀 아쉬웠다. 네. 2점 만점인 거죠? 그러니까. 뭐, 만점은 뭐 이제, 큰 여러분의 상상에 2개. 맡기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근황 얘기가 좀 길어서, 뭐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 이게 네. 하이라이트예요.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럼 오늘 제일 재밌는 부분이 이제 끝났으니까, 뭐 저희가 이제 새해고 하니까 조금 이제 뭐 그날 어떻게 지냈는지 좀 길게 얘기를 해봤으니까 혹시나 길었다면 양해 부탁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또 오늘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 주제는 이제 항상 틀리는, 그래서 이제 전제를 단 믿거나 말거나 2024년 전망에 대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저는 원래 성격이 이렇게 주저리 막 이렇게 막 두서없이 말하는 것보다도 키워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딱 3개만 가져왔어요. 네. 첫째, 비트코인 ETF. 그러니까 비트코인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일본. 셋째,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요 세 가지. 그래서 요게 우선순위라기보다는 분야가 다른데 이 3가지 키워드가 이제 동일하게 갖고 왔고요. 비트코인. 체스님이 그렇게 가져오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가져온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네, 제가 가져온 거고, 뭐 다를 수 있으니까, 네.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자리라서. 지금 비트코인이 또 떨어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 ETF가 안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와서 지금 그런 건데,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요. 크게 2가지 관점인데, 첫째는 이 규제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제도권 내로 이제 들어온다. 그래서 이제 ETF가 2월 내에는 이제 어찌됐든 간 결과가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따라서 이제 그 시장 상황의 분위기가 되게 많이 다를 것 같고요. 2번째는 실제로 프로토콜단에서의 재조명을 받고 있어요. 왜냐? 이더리움이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는 지금 자꾸 저기 안드로메다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 제도권도 들어오고 규제 상황에서 아주 지금 유리하단 말이죠. 이더리움에 비해서 훨씬 더 유리해요. 그리고 코드도 많이 안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 있는 거를 이더리움에서 발행하는 게 좋으냐, 비트코인에서 발행하는 게 좋으냐, 수수료 덜해도 비트코인에서 발행하는 게 좋다. 이런 시장 상황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더리움보다도
비트코인에서 상용화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이제 이런 이제 비트코인 쪽에서의 이제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굉장히 재조명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좋든 나쁘든 간에 이제 이더리움보다도 훨씬 더 재조명을 많이 받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이거 사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관점보다도 비트코인 자체가 올해 굉장히 큰 이슈를 몰고 올 가능성이 높다. 네. 두 번째, 일본. 지금 세계 그 블록체인 규제 판도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 네. 일본이 완화 추세예요. 음. 근데 일본은 뭐냐면은 웹3를 장려하는 쪽으로 완화하고 있어요. 네. VC 투자도 허용하고 이제 그 지금 현재 일본 경제가 어렵잖아요. 유럽은 지금 미카 법안이 통과됐다고는 하지만은 크게 이슈가 될 만한 뭔가는 없거든요. 네. 일본은 해외에 러브콜을 많이 보내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 있는 블록체인 업체들이 일본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또 SBI 이런 뉴스도 달았듯이 일본에서 지금 경제가 어렵고 엔저 현상 길어지고 뭐 투자도 그렇고 지금 금리가 거의 마이너스 금리라서 돈을 주고 맡겨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런 게 커스터디죠. 돈 주고 맡기는 게. 네. 근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그런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 규제를 완화하고 있어서 이제 그 우리나라는 지금 노량을 보면서 일본에 뒤지 않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일본에 지금 많이 뒤져 있을 것 같다. 우리나라는 경제도 어려운데 이제 사기꾼들 잡는 것도 좋지만은 어쨌든 간에 육성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때려잡을 생각만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남국이 형이 좀 더 좀 힘을 좀 써야 되는데 안타까운 지금 남국이 형 최근에 거래액이 네. 그 정치 활동하시면서 한 1,000억 넘게 하셨다고 네. 그래가지고 네. 참 돈도 많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이거는 이제 이 블록체인 업계의 역사와도 관련이 있는데 자 처음에 비트코인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프라이빗 블록체인 뜨다가 뭐야 이게 무슨 블록체인이야 그러면서 짝퉁 아니야? 그러면서 떨어지다가 네. ICO가 터지면서 완전히 프라이빗 블록체인 죽고 그 코인 사기가 빵 터졌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그 테라 루나 사태 이후로 이게 꺼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퍼블릭 블록체인이 시작됐다가 이제 죽고 프라이빗이 올라왔다가 죽고 퍼블릭 올라왔다가 죽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규제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규제 안에서 이제 거래할 수 있는 자산들을 이제 해야 되는 게 대표적인 게 STO랑 CBDC예요. 네. STO랑 CBDC인데 STO, CBDC, 그 다음에 뭐 RWA, 뭐 리얼 월드 에셋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각종 파생상품, 금융상품들이 이제 올라올 건데 아마 퍼블릭 블록체인도 안 올릴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말도 안 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에다가 이제 올려서 거래를 할 건데 아직은 지금 그 출시된 게 없어요. 근데 이제 금융위 가이드라인이 나왔고 이제 올해 상용화 사례가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죠. 시작할 거란 말이죠. STO 작년에 이제 신고해가지고 그 통과된 게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진짜 엔터프라이즈형 블록체인이 시장에서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뭐야 이거 개똥이네 이러면은 이제 뭐 다시 그 내러티브는 죽을 것 같고 근데 만약에 뭐야 이게 실제로 지금 경제가 안 좋은 상태에서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네 그래서 뭔가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엔터프라이즈형 블록체인이 이제 뜨게 되는 그러니까 그게 뭐 이제는 블록체인이냐 아니냐는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내러티브가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맥시들 우리나라에 있는 비트코인 맥시 분들도 옛날에는 그렇게 국가 욕했는데 지금은 제도권 들어왔으니까 환영합니다 박수 치고서는 기업이 들어오니까 막 기업이 블록체인 업계 살린다 이렇게 지금 스탠스가 다 바뀌고 있어요. 네. 박쥐같이. 하지만 박쥐가 아니에요. 네. 그렇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니까요. 네. 그렇지 않아요? 박쥐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엔터프라이즈형 블록체인이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올해 승부수를 던질 것이다. 그에 따라서 퍼블릭 블록체인이 많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게 이미 많이 죽었는데 올라오는 게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폴리곤이다 그러면은 폴리곤을 엔터프라이즈형 네트워크를 만들었 예전에 엔터프라이즈형 이더리움처럼 그걸 폴리곤을 만들었다? 그럼 폴리곤 가격이 오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옛날처럼 이제 코인을 막 발행하고 이런 붐 현상이 일어난다기보다는 그 특정 코인이 어떤 호재와 연관지어서 오를 수는 있지만은 그거는 제한적이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올해 키워드 세 가지를 뽑자면은 비트코인 일단 그거랑 이제 두 번째 일본 그다음 셋째가 이제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저도 맨날 욕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국가가 판을 이미 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위에서 뭐 STO든 CBDC든 간에 모두 어떤 거라든지 뭐 말을 떠들었잖아요. 이제 떠들었으면 일단 기차가 가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나오긴 나올 건데
그게 우리 모바일 신분증처럼 블록체인 충격여가지고 이제 그냥 편리하게끔만 하는 그런 거라도 어쨌든 서비스가 나오면은 블록체인에서 동작하네? 모바일 신분증이 뭐가 블록체인이야? 이거 블록체인 아니지. 근데 이제 네. 블록체인으로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모바일 신분증 자체는 저는 잘 쓰고 있어요. 지금 동사무소에서 이걸로 그 신분증 인증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상용 사례를 만들었을 때 코인이랑 아무 상관없지만은 이제 블록체인이 있네? 우리 생활에 들어왔네?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 업계에 대한, 이제, 사회에 대한 시선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이제, 긍정적인. 모바일 신분증 얘기가 잠깐 나와서, 모바일 신분증을 잘 쓰고 계시다고 하는데, 저는 진짜, 욕밖에 안 나와요. 왜냐면 이걸 써본 적이 없어요. 저도 모바일 신분증 만들었는데, 이거요? 네, 주민등록증을 하면서, 새로 발급을 하면서,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을 하면서, 모바일 신분증 기능이, 추가된, 이제 그거를 발급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철수님이 쓰고 계시니까, 나도 해봐야지 해서 해보고 앱 다운받아서, 뭐 등록도 쉬워요. 그냥, NFC 해가지고, 딱 되면은 그냥 따뜻 돼서 쉬웠는데, 오프라인에서 쓰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오프라인에서 써본 적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온라인에서 뭐 인증해야 될 때 막 보통 신분증 사진 찍잖아요. 근데 모바일 신분증 있으면 모바일 신분증을 선택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바일 신분증 했어요. 모바일 신분증 앱이 떴고 다시 화면을 돌아갔더니 인식할 수가 없대요. 제가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는 온라인은 오히려 그냥 실물 카드가 있으니까는 네. 나올 때는 제가 지갑을 안 들고 가는 게 이거였어요. 저는 이게 신분증 찍는 게 너무 귀찮잖아요. 뭐 집에서 하면은 지갑을 내가 항상 내 옆에 끼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저쪽에다 두니까 이걸 할 때 모바일 신분증 있네. 좋다. 귀찮았는데 그냥 이걸로 하자. 누르면은 다 안 된대. 이게 근데 물론 제가 좀 과장한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 한 3번 정도 되는데 아무튼 뭘 시도할 때마다 이게 자꾸 인식이 안 된다고 하니까 온라인은 그런가 보죠. 온라인은 네, 그래가지고 다시 결국에는 이게 일을 더 하는 거야. 모바일 신분증 해보고 그냥 없었으면은 가져와서 찍으면 되는데 괜히 기대하게 만들었다가 안 돼가지고 열받고 가져와서 다시 찍고 이래가지고 이게 블록체인이라는 생각은 저는 못하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블록체인 썼다고 하니까 지금 이해가 되네. 이건 안 쓴 거. 행안부에서 만든 거를 안 쓴 거 같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삼성페이를 쓰기 때문에 지갑을 아예 안 들고 다녀요. 네. 근데 가끔씩 이제 은행 갈 일이나 이제 동사무소에서 뭐 서류를 급하게 떼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혹시 몰라가지고 이거 갖고 가니까 된대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이것만 보여주면은 바로 이제 업무 처리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아주 쏠쏠하게 쓰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런 건 장점이네요. 네, 그런 건 확실히 장점은 있는데 아직 뭐 온라인이 될 것처럼 해놓고 안 되니까 열받는.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만든 뭐 한계인데 차라리 안 된다고 그냥 해놓고 오프라인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해놓는 게. 네, 사실 저는 신분증 요 앱은 나라에서 만든 것 치고는 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되게 저는 아주 생각보다 편리했어요. 요즘은 정부에서 만든 앱들이 옛날보다는 퀄리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지 않나. 네. 네, 요즘에 약간 자체로 안 만들고 외주 만드는데 외주사를 잘 선택하면은 괜찮은 것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지금 나라에서 밀어주고 있냐면은 사용 거절을 당했을 때 도와드려요 해서 눌렀을 때 법적 조항이 딱 나와요. 그래서 이제 경찰청장이 바로 이거 똑같이 효력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식당에서 이제 다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 거는 장점일 수 있네요. 그러니까 뭐 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은 확실히 구별해서 안내를 하면 뭐 저 같은 사람은 안 나올 테니까 확실히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체스님 말씀에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고 이제 코멘트 하나씩 나오면 일단 비트코인은 맞는 말씀이고 또 올해 비트코인 반감기가 아마 4월인가 4월 5월쯤에 이제 다가오고 있어가지고 또 다들 불마켓이 올 거다 예상이 있어서 비트코인은 다들 지금 주목해야 될 것 같고 반대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엄청 큰 변화들을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부터 뭐 여러 가지 하드포크들, 뭐 소프트포크들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꽤 좀 다이나믹한 두 코인이 그런 상황이 맞는 것 같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규제가 좀 풀리고 있기는 해서 막
작년에도 일본에서 뭐 컨퍼런스 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좀 막상 들어갔을 때는 세금이 좀 세가지고 이제 수익을 볼 수 있을 건가? 그건 약간 저도 의구심이 들긴 하고 또 지금 이제 근래 일본에 안 좋은 일이 많이 이제 그쵸. 생겨가지고 네. 좀 이제 이런 거라도 좀 좋은 일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좀 무서워가지고 좀 가기 거르신 것도 있고 네, 네. 그 생각도 좀 드는 것도 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의외로 이제 사실 사실 퍼블릭 코인을 규제에 적합하게 만들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네. 퍼블릭 코인은 그냥 자기는 알아서 존재하는 거고 네. 그 위에 뭐 서비스를 규제에 맞게 이제 변형이 되게 어려운데 어쨌건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은 결국 자기들 맘대로 막 계속 변형해서 쓸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되게 맞는 것 같은데 아쉬운 점은 이제 이 진영에서 이제 그 IBM이 주도했던 패브릭은 이제 거의 뭐 나가니까 되는 네. 상황이 아닌가. 네. 그래서 예전에는 저는 그래도 IBM이 미른 거를 우리나라에서 많이 갖다 썼으니까 그래도 좀 갖다 쓰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IBM 하면서 그거를 많이 믿었는데 막상 이제 이걸 해보니까 이거 되게 어렵고 힘들고 하니까 점점 주류에서는 조금 뭐 여전히 쓰시는 데도 많이 있긴 하지만 네. 이게 앞으로도 지속 가능할까 했을 때는 뭐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이 웹3 씬이나 이 블록체인을 씬을 주도하는 거는 패브릭은 아니에요, 확실히. 네. 확실히 IBM이나 패브릭은 아니고 이제 일단 이 씬을 주도하는 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네. 패브릭을 기반으로 하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제가 뭐 마지막으로 하자면 저는 이제 두 분은 어쨌든 이제 크립토 커런시와 뭐 블록체인에 관련된 그런 그 전망이었다면 저는 좀 NFT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살아있어요? 갑진년은 정말 이거 한줄론병도 같이 겸할게요. 아니 근데 소망이 아닌데 전망인데. 전망. 네, 전망이. 그 갑진년은 값진 NFT가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그거는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근거 있습니다. 근거. 근거라기보다는 이제 저도 이제 요즘에 기사 같은 것들을 이제 보다 보면은 되게 예전과 다르게 좀 전망을 좀 좋게 전망을 하는 그런 기사들이 심심치 않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면 이제 새해에는 조금 더 좀 실질적인 그러니까 상용화 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그런 그 기사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 중에 당연히 NFT도 있고요. 그 기사에 나온 그 근거라기보다는 그 기자 생각은 어쨌든 이제 블록체인과 토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모두가 지금 느끼고 있고 규제나 이런 어려움도 있으니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실제로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로 많이 좀 이동을 하고 있고 실제 산업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동한 그 대중적인 그런 서비스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고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조금씩 공감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으니 내년에는 조금 더 다양한 그런 프로젝트들이 나와서 그 대중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거에 조금 더 그 공감을 하고요. 어떤 근거가 있느냐라고 하면 솔직히 될 수는 없는데 저도 이제 어쨌든 업계가 돌아가는 상황이나 요즘에 이제 어떤 프로젝트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라고 이렇게 딱 봤을 때 예전과 다르게 확실히 대중들한테 조금 더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많이 보여요. 일상에 녹아들려고 하는 그 로드트 위믹스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과거와는 다르게 실질적으로 뭔가를 한단 말이죠. 사실 뭐 말만 막 백서에다가 써놓고서는 그 희망회로 돌리게 해가지고 가치를 그 펌핑시키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는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보여주는 것들. 우리 뭐 망했지만 뭐 푸벨라나 뭐 벨리곰 이런 것들도 망하진 않았죠 아직. 뭐 살아는 있은 존재하니까 뭐 망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뭐 백서나 로드맵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그걸 이뤄내고 있어요. 뭐 가격 방어나 뭐 이런 뭐 가치에 맞는 뭐 그런 거는 뭐 차치하고서라도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제 뭐 최근에 나온 소식에는 이제 스타벅스 코리아도 NFT를 적극 도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보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런 걸 놓고 보면은 이제 기업들도 NFT를 뭐
활용해 볼까라는 곳들이 많아진다고 느껴졌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개인적으로는 크립토 커런시는 사실 기업에서 활용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워. 이미 너무 파이가 너무 커져버렸어요. 커져버려서 이거 잘못 건드리면은 진짜 날아가는 거예요. 딱 보기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생각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화폐는 사실 화폐라는 거는 무언가 쓸 수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쓸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에서 가치가 먼저 형성이 되고 거래가 먼저 일어나다 보니까 그 뒤에 가치를 부여를 하려고 하니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억지스러운 거고 이미 막 트레이딩 막 나고 있어 막. 그런 상황에서 뭐 가치 뭐 넣는다고 해서 그러면 그 가격에 맞는 가치를 부여해야 되는데 이미 비트코인 막 하나에 뭐 1,000만 원, 뭐 5천만 원, 6천만 원 가는데 그거에 맞는 가치를 어떻게 부여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좀 거꾸로 됐어요. 화폐로서 인정받기에 조금 뭔가 시작이 좀 맞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NFT는 화폐가 아니라 그거 자체로 상품의 개념으로 나온 그 토큰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가볍게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죠. 한번 그냥 티켓이 됐든 멤버십이 됐든 그거에 맞는 가치를 담아서 출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거래가 일어나더라도 이미 거기에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담겨 있으니까 이 가격이 합리적인지 비합리적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이미 있는 채로 나오는 거예요. 크립토 커런시랑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를 소비할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고, 이제 만약에 가격이 높게 책정될 경우에 안 사. 그러면은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 맞는 적정선의 가격으로 유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NFT 가격은 거품이 확 빠져가지고 지금 가격이 엄청 낮아졌잖아요. 그런 것만 봐도 NFT는 크립토 커런시와 다르게 자정작용이 더 잘 될 수 있는 뭔가 소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업들도 토큰을 다룰래 NFT를 그러니까 테스트로 이걸 해볼래 그 크립토 커런시를 해볼래 NFT를 해볼래 하면은 당연히 저는 열에 8, 9은 NFT를 선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갑진년엔 값진 NFT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 네. 두 분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는 이제 제가 준비한 거 짧게 하면은 아마 좀 올해는 이제 AI를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도입하는 시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예전에도 뭐 블록체인에는 AI 해가지고 얘기 많이 나왔는데 작년에 워낙 이제 AI가 많이 떠서 이제 작년 말부터 이제 올해부터 아마 거의 뭐 AI를 안 쓰는 데가 없을 정도로 지금 뭐 워낙 많이 뜨고 있어서 블록체인 쪽도 지금 많이 뜨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 기사나 내용들을 봤을 때는 크게 뭐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AI가 사용하는 그 데이터에 블록체인을 쓰는 거. 두 번째는 AI가 생성한 거를 블록체인 위에 올리는 거.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AI, 우리가 챗GPT나 뭐 이런 거 쓰면은 걔가 막 여러 가지 결과물들을 가져다 줘요. 뭐 채팅으로 내용을 만들어 주는데 걔의 저작권이 어디서 왔는지,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이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자. 그래서 이제 그 뭐 저작권에 대한 뭐 인증, 그 다음에 뭐 신뢰성 판단 이런 것들을 이제 블록체인 위에서 판단을 하자. 이제 그거를 약간 탈중앙화 형태로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걔가 긁어 오는 데이터 자체가 워낙 퍼져 있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보자. 이런 이제 섹터가 하나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지금 AI를 기반으로 한 뭐 메타버스가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많이 나오는 것들이 아바타, 그 다음에 AI가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뭐 이미지라든지 목소리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그럼 진짜 오프라인에 아예 없는 것들이다. 그럼 얘네들은 완전 디지털 네이티브한 것들인데 얘네들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얘네들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했을 때는 이게 뭐 이제 DID가 될 수도 있고, 얘네들이 그럼 어디에 존재하느냐 했을 때는 그냥 서버에 존재할 수도 있겠지만 얘네들을 여기저기 갖다 쓰려고 할 때는 블록체인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요 생각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은 아까 길버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생성형 AI들이 만들어내는 이 퀄리티나 이 양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기존에 이제 NFT를 기반으로 한 뭔가가 나왔다, 뭐 코인으로 한 뭔가가 나왔다 했을 때는 그거를 위에다가 뭘 쌓아 올리는 게 되게 오래 걸렸어요. 뭐 NFT를 기반으로 한 게임을 만드는 것도 게임 하나 만드는 것 자체가 되게 오래 걸렸는데 이 생성형 AI가 지금 만들어주는 것들이 너무 이제 거대하고 빠르게 되다 보니까 이 우리가 특정 NFT 위에다가 게임을 만드는 것도 이제는
금방 슥슥 하면 뭐 한 달, 두 달 안에 괜찮은 퀄리티가 나와버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실제 가치를 얻는 것들이 상당히 지금 가속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기반으로 이제 돌아갈 것들이 블록체인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올해는 지금 그 AI 관련된 프로젝트들, 뭐 토큰 가격도 많이 올라갔고, 네. 프로젝트들도 이제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아서 한번 네. 주목해보면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각자 오늘 그 준비해온 얘기 딱 나눠보니까 다 어쨌든 블록체인 흥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이제 전망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한 줄로 평으로 또 넘어가 볼까요? 저는 그 길버님의 그걸 패러디해서 나는 사실 블록체인을 모른다! 그거를 그 정의치는 패러디 하신다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믿거나 말거나 하니까 이제 바보 톤으로 하셔야 되는데 저는 하나 더 하자면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작년이랑 똑같았다. 리뷰로 네. 올해는 사기꾼이 안 나오길. 사실 리뷰 간단히 한 말씀 드리면은 작년은 거의 그 전년도에 잡혔던 사기꾼들의 처분을 기다리는 한 해. 약간 이런 게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그쵸.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굵직굵직한 그런 사건들이 재작년부터 이제 많이 터지면서 이게 조금 피로감이 많이 쌓여있는 상태인데, 올해는 이제 막 대박은 안 나더라도 좀 폭망은 안 나왔으면 폭망하는 어떤 그런 사건들이 나오지 않길 바라면서 이제 블로킹 334 1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작하면서 새해 인사를 못 드리고 그 시작을 한 것 같아서 마지막에는 우리 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